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첫 번째 소식도 그거죠. 네, 최상병 특검법 통과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그 국민의힘 배제하고 민주당이 주도로 야당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총 3개의 쟁점 법안이 처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태원 네.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네. 합의한 대로 그대로 처리가 됐고요. 이 나머지 2개가 쟁점이 있었던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에요. 요거는 법안 처리까지 한 건 아니고 본회의 부의까지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부의라고 하면 이제 둥둥 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표결하기 직전 단계까지 만들어 놓은 네.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요거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최상병 특검법인데 재석 168명 그 전원 찬성으로 처리가 됐고요. 이 재석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만 참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는데 김웅 의원은 또 남아가지고 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간에 이제 인터뷰에서 뭐 언론 인터뷰 이런 데서 찬성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조경태 의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표결에는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용호는 불출마 선언하신 분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친유승민계 이렇게 좀 네.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이제 이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에 대한 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도입에 관한 법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수사가 2갈래예요. 일단은 그 사고 자체, 사건 자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수해 심했잖아요. 그때 해병대 동원돼 가지고 실종자 수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최일병이 수색 작업하다가 숨졌고요. 그렇죠. 이제 네. 숨지면서 상병으로 이제 진급도 됐던 거고요.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구명조끼도 안 입었고 그리고 이때 수색하는 게 맞느냐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 요게 한 갈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할 건데 이건 박정훈 대령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때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그때 수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이었고요. 네. 여러 가지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자료도 넘기고 이제 경찰 쪽으로 이첩을 하려고 했는데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대통령실하고 국방부에서 좀 방해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따로 특검이 또 수사를 할 건데 지금 민주당 설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규모도 역대급인데 예전에 가장 큰 기존의 그 특검은 최순실 특검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네. 그때 105명 규모였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법안에 예정된 대로 최대로 꾸리게 되면은 104명까지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농단 수사팀에 준하는 그런 수준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대통령실이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했죠. 네, 브리핑했는데요. 최상병 죽음을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정치다. 향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이라는 그 제2요구권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하니까 거부권을 좀 시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반발을 했는데 뭐 논리는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특검이 필요하냐 이런 거고요. 네. 또 왜 합의 처리 안 하느냐 이런 건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일단 분위기는 만든 상태입니다. 네. 좀 주목해 볼 점은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힘은 몰랐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뭘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처리를 할지 아하. 민주당이. 예. 왜냐하면 이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먼저 처리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법안을 민주당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사실은 민주당이 이미 예고를 한 상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 공격할 거야 나 여기 때릴 거야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알았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 표결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그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용산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수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안고 간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또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재표결을 했을 때 부결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표 숫자를 어제 기준으로 의원 숫자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뭐 구속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빼면 295명의 총 의원 숫자가 있고요. 네. 야권이 180명이고 여권이 115명이에요. 네. 이러면은 197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즉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지만 이 가결이 가능합니다. 17명. 네, 근데 이미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한번 던진 상태고
조경태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탈하는 게 어렵다라고 해서 안 되면은 이제 22대에서도 민주당이 다시 추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예. 그때 상황은 훨씬 더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그때는 범야권이 192석이거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2명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당선인 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 2명도 찬성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196표는 거의 확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왜 축구가 해외 나가면 경우의 수 많이 따지잖아요. 정치도 이렇게 해야 되는 참 슬프네요. 그렇네요. 김준일 평론가 어떤 점에 주목하세요? 어제 이제 국회에서 순서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하고 이제 그 전세 사기 특별법 최상병 특검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일단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뭐 하면서 그 정치권을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네. 합의하면 이렇게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지금 그 유가족들이 길거리를 이렇게 헤매게 만들었느냐라고 뭐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눈에 띄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렸다면 뒤에서는 해병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는 순간 특히 이제 뭐 베트남전 참전하신 뭐 이제 머리가 허연 뭐 이근석 씨 뭐 이런 분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참다운 군인 뭐 박정훈 대령 왜 그를 구속한다고 난리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뭐 관련 법안이라든지 특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많은 반응들이 있었고 이제 이게 그거죠. 이태원 참사도 이제 억울하게 죽은 거를 진상을 밝히는 거고 특별법이지만은 그렇죠. 이거는 이제 특검이지만은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대통령실의 온도차가 큰 것이냐. 이제 법안 제목이 이거예요. 특검법이 정확하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그거죠. 핵심이 네, 그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용산에 가리키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무적인 책임 뭐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질 수 있지만은 이게 뭐 대통령한테 직접 칼끝이 겨눠지지 않는다라면은 이거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여론조사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에서 5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18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건데 최상병 특검 처리에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한다가 67, 반대한다가 19, 모름 무응답이 15였어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국정수행 지지율 물어봤거든요. 같은 조사에서. 자, 부정이 64, 긍정이 27이에요. 네. 자, 긍정이 27인데 네. 최상병 특검 반대한다가 19까지 떨어져. 8% 포인트가 더 떨어졌어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야, 이건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앞으로 대통령이 이것도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여론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소위 예. 말해서 10%대로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는 일종의 통치 불능 상태로 사실상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여권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 이제 아까 전에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던 거 하나가 이제 17명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의원의 3분의 2예요. 네. 그러니까 그날 몇 명이 출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제 네. 뭐 외유를 가셨든 뭐 네. 상심해서 안 나오시든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게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네.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 네. 이상민 의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 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김웅 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 장면이 있었는데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 네. 퇴장해가지고 김웅만 딱 덩그라니 앉아 있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되게 잘 보여준 뭐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그 표결에 이상민 의원이나 김영주 전 부의장 현역 의원이신데 두 분은 표결에 참석 안 하신 모양이에요? 다 퇴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 퇴장. 예. 안철수 의원은 아예 어제 안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이거 최상병 특검 찬성하겠다 그래가지고 간 보는 거냐 뭐 이렇게 또 뭐 비판도 받고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혼선. 여기도 참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래도 첫
공식적인 출마자가 어제 나왔습니다. 나왔더만요. 네, 네. 송석준 의원이고요. 네. 경기 이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니까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고 요번에 당선이 돼서 3선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국토부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당의 황골탈퇴,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주목되는 거는 대통령실 포함해가지고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실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후보군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지금 이철규 의원하고 추경호 의원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나와서 공정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이철규, 추경호 의원 이런 분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추경호 의원은 그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요일이 등록일이거든요. 네. 주말까지 좀 고민을 해보겠다. 그날까지 계속 고심 중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이철규 의원은 그 얘기만 들으면 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어제 했는데 일단 그 표현들을 좀 전해드리면은 네. 인상적인 것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불출마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네. 자신한테 불출마한 사람 의원들은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자신이 변수가 되기 싫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이다. 또 나는 어떤 결심이 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고 시기를 고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고민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결심 이미 서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언급되는, 또 한 명 언급되는 의원은 김도읍 의원인데 어제 제가 다시 한번 김 의원 측에 물어보니까 입장 변화가 없다 그래요. 이 얘기는 기존에 불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 입장 그대로라는 거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해석을 뭐 친윤계 인사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인사가 해석하는 말은 접은 게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발언에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템포를 조절할 뿐 곧 나간다는 의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아니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이렇게 나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 여권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은 그 200석을 막으려는, 그러니까 이제 100석을 최소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뭐 탄핵도 걸려 있고 거부권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네. 원내대표만큼은 용산에서 놓치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친윤계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뭐 배현진 의원도 있고, 맞아요. 뭐 홍준표 네. 시장, 네. 뭐 김태흠 지사 여러 네. 사람들이 나서고 있는데 이게 당정 관계가 좀 건강해지는 그래도 신호탄 아니냐. 왜냐하면 기존에는 용산 쪽에서 원하는 인물을 그 당에서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경쟁하시는 분도 나왔는데 막상 이철규 의원도 출마를 해서 경선을 해보니 이철규 의원이 됐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이철규 의원의 리더십에는 더 좋은 거고 그런 과정 관리 아닌가 싶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딴 거 보고 계세요? 아닙니다. 주목하시는 분 말씀 주셔야죠. 일단 앞에 제가 좀 그 착각을 네. 했는데 예, 안철수 의원도 왔다가 퇴장했어요. 아, 안 그래요? 나타난 게 아니라 예, 네.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아, 그 피켓 바로바로 잡아야 들고 됩니다. 서 있으셨었어요. 예, 예. 어떤 피켓이요? 피켓 그 뒤에 이제 로텐도의 네. 본회장에 나가가지고 항의를 했거든요. 그때 안철수 의원도 피켓 같이 들고 있었습니다. 항의하는 거, 그러니까 단독 처리 예, 왜 단독 했냐? 처리 왜 했냐, 이제 항의하는 거. 그러니까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단독 처리 자체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예. 네. 뭐 어쨌든 그거고 일단 이철규 의원이 그래서 지금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듯이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 아내만 의견을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오히려 나오겠다라는 쪽으로 조금 보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진 좀 불명예스럽게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접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감이 있는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에 원내대표는 사실상 용산 경호 원내대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안 나오려고 출마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4년 전에 그 미래통합당이 참패하고 나서 나왔던 분들의 중량감이나 이름값을 보면은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이 참패하고 난 뒤에 원내대표 누가 출마했냐면 그때 주호영, 권영세, 김태흠 뭐 이런 분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여기 지금 어느 이름이 언급되는 분들도 지금 이번도 훌륭하신 분이기는 한데 당내에서의 중량감이 이를테면 그분들하고 뭐 송석수준, 이철규 뭐 이런 분들하고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런 거죠.
이번 아니면은 원내대표 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나오거나 경쟁률이 낮으니 뭐 이런 건데 결국은 이거 용산 뒤치다거리만 할 수 있다.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뭐 아니 저기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한 것 같은데 결국은 한 3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3명. 예, 예. 그러니까 송석준 의원은 이미 얘기가 나왔고. 이철규 의원, 성석준 의원, 예, 또 추경호. 추경호 의원. 예, 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는데 어쨌든 일요일이 이제 데드라인이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보면 되겠네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사람이 경쟁했을 때 누가 돼요? 그거는 이제 오시면은 저기 윤상현 의원한테 물어보시면 윤상현 원내대표, 의원이 답변 예. 잘해 주실 거라고. 쉬울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근데 원내대표 경선은 또 예측 안 하는 게 맞다는 게 기자들 사이의 룰이고 가장 어려운 네, 예측이 너무 어렵기 어려운 때문에 항상 선거라고 틀려서 하죠.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볼 만한 건 아까 이제 그 그림을 좀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게 좀 인상적인 게 지금 여야 상황이 그 총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근데 초기에 보면은 양쪽 다 거의 추대 분위기로 갔다가 네. 그게 지금 야당은 안 된 거잖아요. 여당은 안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박찬대 의원이 뭐 오늘 이제 그 찬반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이게 박찬대 의원한테 썩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래도 경쟁자가 있어야지 그 숫자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압도적인 민심이다. 네, 이게 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건너뛰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하다라는 거고 네. 반대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음에 하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예측하신 대로 그런 과정,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라면 그만큼 이제 용산의 힘이 좀 빠졌다라는 걸 또 증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네, 네. 라인 사태. 라인. 네, 라인입니다. 라임이 아니고 한때 메신저, 라임 사태 있었는데. 네, 메신저 라인 얘기하는 거고요. 네. 지금 일본 정부가 이 라인이 네이버가 만든 거잖아요. 그럼 지분을 맞아요. 매각해라 네, 이렇게 좀 네.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라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 수준의 일본의 국민 메신저입니다. 일본인 9,6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 전체 인구가 한 1억 2,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라인은 네이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쓰고 있는 분들 꽤 계시죠. 예. 근데 저도 일본으로 씁니다. 가면서 예, 예.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반반씩 지분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일본 정부가 매각을 하라고 하느냐?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매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왜 그런 압박을 하느냐? 명분은 지난해 9월에 회원 51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됩니다. 해킹을 당했어요. 그때 일본 정부가 요구를 했던 게 첫 번째는 보안 강화해라.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로 모기업 네이버하고 시스템을 분리해라 이런 네.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쪽으로 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특히 그 과정에서 보면 소프트뱅크가 혼자 대주주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반영해 준 거 아니냐, 정부가 나서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었고요. 압박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만 행정지도가 2번 있었습니다.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매각하라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압박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다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물어봤는데 어제 나온 답변은 지분을 매각하라거나 정리하라거나 그런 표현을 직접 담고 있지는 않다. 이게 좀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어쨌든 네. 우회 압박으로 느끼고 있고요. 아직 우리 정부는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니 근데 정부가 일반 기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까지 막 매각해라 할 수 있나?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만 안 할 뿐이지 똑같은 그렇죠. 건데 사실상 그죠? 압박을 하고 있죠. 예, 우리 정부도 좀 뭔가 나서야 될 텐데 이런 거는 좀 단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일본이 지금 얼마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했냐면은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A홀딩스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네이버를 조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한테 연락해서 야 니들이 좀 미국 야 페이스북 좀 조사해봐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네, 네. 이게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무례한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개인정보위원회 여기서 회신 안 했다라는 거. 이게 외교 공식 문서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뭉개고 있다라는 건데
굉장히 무리한 거고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네이버 이제 압박해가지고 이거 가져가려고 하니 니들 협조해라라는 말이나 다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이 조성하는 얘기. 거네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그 네이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버 포탈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라인이 일본의 야후하고 합작해서 이게 중심으로 일본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이쪽의 사업을 다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이 글로컬 이제 사업을 다 여기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넘어가면은 네이버의 해외 진출 전체 사업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기업 하나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IT 기업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그냥 네이버 쪽 입장을 존중해 일본과 소통하고 있다 이거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네. 호의가 계속되면은 호구인 줄 압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보면은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 한일 관계를 화나셨는데? 아니 화가 날만 하잖아요. 네. 지금 한일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까지 정부가 지금 침묵하고 있을 때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일본 정부와의 관계도 좀 영향을 이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본하고 관계를 좀 좋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에 기자회견을 윤 대통령이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좀 중요한 질문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